미국 주식이 무너지면 미국 국민들의 자산이 증발한다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반대로 미국 증시는 하락 시작했다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일 3대 지수를 보면 다우는 0.3% 상승, 나스닥은 0.47% 상승, 그리고 S&P 500은 0.4%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의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는 꽤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상승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의 디폴트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초래한 단기적 위기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12월까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된 금액으로 부채 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키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재무부의 비상조치 소지 시한이 18일로 임박한 가운데 부채 한도 적용이 12월까지 유예될 경우 협상 시한이 다시 늘어나고 이달 디폴트 위험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1.57까지 올랐다가 1.51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대로 미국 증시는 다시 큰 폭의 하락에서 10년물 국채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면서 결국 상승 마감해 주었고요. 결국 이런 주가 흐름을 보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 중에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악재들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와 연관이 있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듯합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어제와 같은 27입니다. 아직 시장은 공포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은 미국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악재는 결국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가 얼마나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더 안 좋은 물가도 못 잡는데 경제도 좋아지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는 않는가? 라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도 쉽게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계속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증시의 가장 안 좋은 불확실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맵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특징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모더나는 부작용 우려로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젊은 연령층 대상 백신이 일시 중단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9%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좋게 보고 있는 점은 빅테크가 반등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바닥에서 가장 먼저 반등해줄 현재 악재들에서 그나마 가장 안전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빅테크의 반등을 잘 눈여겨봐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어제 개장 전 발표된 9월 민간 고용은 예상치를 웃돌면서 내일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고용에 대한 기대도 커졌는데요. 고용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일 경우 페드는 예정대로 조만간 테이퍼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유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겼었는데요. 오늘 뉴스에 나온 러시아의 천연가스 확대 언급은 에너지 부분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 신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 증시에도 호재로 다가왔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가스 공급 발언으로 그동안 폭등세를 보였던 천연가스는 하루 만에 10%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10월은 통상 변동성이 큰 달이라며 당분간 시장의 큰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CNBC 뉴스에 따르면 10월은 연중 가장 변동성이 큰 달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는 10월 롤러코스터 장세가 약간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은 10년에 한 번 오는 대폭락장을 제외하면 항상 바닥은 존재하고 반등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국민의 자산 대부분은 주식,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20%인 반면
미국은 재산의 70%의 비중이 주식과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방향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 공화당이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401k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민들의 자산이 여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주식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이고 그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70%가 넘어가는 비중인 거죠. 즉 미국 주식이 무너지면 미국 국민들의 자산이 증발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이고 이 주가를 결정하는 건 당연히 기업의 펀더멘털이지만 미국의 정책도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증시는 대폭락을 몇 번 겪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 찾아올 거고요.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 코로나 등의 위기가 왔을 때마다 미국은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생각하면 후에 장기 투자 중에 대폭락장이 와도 버틸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장기 투자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스닥 200레버리지 QLD입니다. 저는 61선 부근에서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비중을 모두 분할 매수 완료했고요. 현재 121선 부근에서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에서 현재 분할 매수 중입니다. QLD는 분할 매수 4일차이며 저는 약 10거래일 동안 3차 매수 비중을 분할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4일차 매수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려놓은 빨간색 선의 장기 지지선에서 결국 반등해주는 차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차트는 어느 정도 참고만 할 뿐이지만 이 차트 지지선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하긴 합니다. 다음은 S&P 500 200레버리지 SSO입니다. QLD와 마찬가지로 SSO 역시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에서의 분할 매수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3차 분할 매수 중이고요. QLD는 4일차라고 말씀드렸고 SSO는 현재 5일차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주식의 좋은 종목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미국은 국민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미국 증시를 방어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국 지금 조정은 대체 어떤 이유로 조정받았는지 내년엔 기억도 안 날 거고요. 작년 9월에 트럼프와 바이든 대선이 겹치면서 지금보다 더 심하게 조정받았었는데요. 작년 9월 10월엔 하루에 나스닥이 4% 이상 빠진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잘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 언제인지 잘 보이나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저 가격으로는 오지도 않고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웅죽 잘 하셨나요? 저도 매일매일 오르나 떨어지나 현재 정해진 비중만큼 매수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분할 매수들이 지금 내년 내 계좌를 즐겁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내고 곧 조회수는 좀 떨어질 수 있더라도 오질하는 영상을 찍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